방영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 스타트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배수지, 그리고 남주혁과 같이 인기 상한선을 달리고 있는 젊은 스타들이 대거 투입된 이 드라마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드라마 스타트업은 금수저와 흑수저, 그리고 취업난과 같은 21세기 청춘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담고 있지만 극중 로맨스 라인은 무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문필가 시라노 데 베르주라크의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로맨스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타트업. 그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본 뒤 고전 문학을 토대로 로맨스의 방향을 예측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지전 믿으시죠? 출발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자매였던 서달미와 서인재.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아버지 서청면과 그런 아버지를 못 믿어했던 어머니 차하현이 이혼을 하면서 이 둘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서인재는 엄마가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한 뒤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남편인 서달미는 나날이 지쳐간 아버지를 응원하지만 중요한 투자자 미팅에 서둘러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결국 투자를 성사시킨 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앱 아이디어는 지금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에 속하는 아이디어로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최은덕과 덩그러니 남겨진 서달미는 대학 진학도 하지 못한 채 커피숍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른이 된 뒤 다시 나타난 언니 원인재는 재벌집 딸로 집안돈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타트업을 일으킨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고 예쁘고 성공한 부잣집 딸이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 재혼한 엄마를 선택하기 잘했다고 서달미를 무시하는 원인재. 사랑했던 아버지를 고른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원인재가 초대한 네트워킹 파티에 멋진 남자친구 남도산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남도산은 사실 할머니인 최원덕과 당시 그녀에게 얹혀 살던 가난한 학생인 한지평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천의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강제로 내쫓기다시피 나온 한지평. 갈 곳이 없어 헤매는 그에게 친절하게 가족의 정을 나눠준 유일한 인물이 바로 최원덕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손녀를 위해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손녀를 위해 편지로 친구가 되어달라는 것.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가명을 쓰려고 하던 중 신문에 나온 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금상수상자인 남도산의 기사를 보게 되고 한지평은 어쩔 수 없이 남도산의 이름으로 서달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에게 은혜를 입고 출세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한지평은 엄청나게 출세를 합니다. SH벤처캐피탈 수석팀장이 된 그는 럭셔리카와 한강뷰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억대 연봉의 유명인이 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 샌드박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낯익은 이름 서달미를 쫓아 다시 할머니 최원덕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난 할머니는 그에게 힘든 부탁을 하는데 바로 서달미에게 남도산을 찾아달라는 것. 하지만 실제 남도산은 아직 돈벌이가 전혀 안 되는 IT 회사인 삼산텍을 운영하고 있고 그는 서달미를 만나주는 대신에 그의 회사를 샌드박스에 입주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한지평.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 죄송했던 그는 서달미가 초대받은 네트워킹 파티에 가서 그녀를 보게 되고 은인의 손녀이자 힘든 유년기 서로를 지탱해줬던 그녀에게 손을 내밀려는 그 순간 진짜 남도산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94년생으로 이제 27살이 된 배우 배수지. 미스 A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20대 후반이라니. 하지만 투명한 피부와 앳된 얼굴까지 청춘의 고난을 그린 드라마 스타트업에 딱 맞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델 출신 배우 남주혁, 187의 우월한 기럭지는 물론 땅콩만한 얼굴, 예사롭지 않은 정장핏과 치명적인 쉼표머리로 수지 앞에 나타나는데 그런 그가 시청률 4.4%에 크게 기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와까지의 전개를 보면 남자 주인공인 남도산보다 남도산인 척 편지를 썼던 한지평의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와 마지막에 남도산이 흑기사처럼 나타나는 순간
백기사인 한지평의 보스가 단번에 역전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로맨스 라인을 구축한 서달미, 남도산, 그리고 한지평. 이들의 로맨스는 과연 앞으로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려낼까요?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문필가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는 19세기를 살았던 작가 에드몽트 로스탕이 1897년에 발표한 운문 희곡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유명 문필가였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의 일생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실제 인물의 정기적 사실과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라노는 다재다능한 시인이자 칼솜씨가 뛰어난 검객이었지만 기형적으로 큰 코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록산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그의 부대에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미남이 오게 되고 크리스티앙과 록산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록산은 말솜씨가 없는 크리스티앙에게 곧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는 크리스티앙에게 시라노는 자신이 대신 사랑의 편지를 쓰겠노라 말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삼각관계를 이어가던 중 둘은 전쟁터로 보내지고 그 전쟁터에서도 시라노는 매일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록산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감동한 록산은 전쟁터 최전방까지 크리스티앙을 만나러 오지만 크리스티앙은 그녀가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총탄에 맞아 죽기 직전 시라노에게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시라노는 수녀원에 첩고해 있는 록산을 매일 방문하면서도 편지에 대한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라노는 매복한 적들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지만 수녀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지 않고 우연한 계기로 편지의 주인이 시라노였음을 깨닫는 록산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라노는 록산에게 크리스티안과 함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2010년도에 개봉한 시라노 연애 조작단도 사실 이 시라노 대 베르주라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렇듯 19세기 말에 발표된 이 작품은 대중적 성공에 유리한 여러 코드, 독특한 삼각관계, 낭만적 사랑, 활극적 요소, 그리고 유머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덕분에 꾸준한 흥행으로 유럽과 할리우드에서도 다채롭게 영화화된 이 작품은 시대에 맞게 새드엔딩 대신 해피엔딩으로 각색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시 드라마 스타트업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모티브로 하는 모든 스토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남자 주인공이 단순히 한 명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대부분 원작처럼 남자 주인공 2명이 모두 여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주인공 역시 진심으로 이들 모두를 사랑하는 독특한 그림을 그립니다. 스타트업에서도 남도상과 한지평 모두 서달미를 사랑하지만 이 둘 중 그 어느 쪽도 쉽게 서브 남주로 추락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나마 원작에서는 시라노가 기형적인 외모라도 갖고 있었지 한지평은 미남입니다. 게다가 원작에서는 크리스티앙이 말주변이 없는 바보였지만 남도산이 그렇게 어벙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달미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온 남자가 남도산이라고 믿고 마음을 열겠지만 나중에 사실 그 편지를 썼던 사람이 한지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대체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987년도에 개봉했던 할리우드 영화 록센은 당시 최고의 몸값을 달리고 있던 코미디 배우 스티브 마틴이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결국 외모의 장벽을 넘어 록산과 시라노의 사랑이 맺어지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머리가 완벽한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서달미는 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서달미를 위해 남도산을 이끄는 멘토 역할을 하는 한지평의 감정선 변화도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은 영원하다고 했던가요? 17세기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9세기 희극이 21세기 드라마인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각색될지 지켜보는 것도 드라마 스타트업을 더욱더 즐겁게 관전하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라마 스타트업을 보면 떠오르는 성공한 IT 기업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전 좀 믿으시죠? 라이언 킴이었습니다.